오늘 제가 이제 고도원 작가로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제가 오늘 어느 곳으로부터 그 문학 잡지로부터 정식으로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그전에는 야매 시인이었어요. 야매. 여기저기 가면 저를 시인으로 소개하긴 하는데 등단한 시인은 아니었는데요. 이제 근래 어, 코로나 3년 견디면서 여러 가지 뭐 성경도 더 읽게 되고 독서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성악도 배우고 명상시를 좀 꾸준히 썼습니다. 에, 그것이 이제 저를 등단 시인으로 만들어서 오늘 시작할 때 제가 한 두 개 정도를 좀 낭송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하나는 긴 거, 하나는 짧은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시 낭송으로 시작하는 것 분위기 괜찮습니다. 아, 제목이 불면의 밤입니다. 날선 자정의 정막 속 어둠이 짙어진다. 아프지도 편하지도 않은 밤하늘의 무게만 남아있을 뿐. 숨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홀로 선 내가 칼날 위를 걷는 듯하다. 온몸을 감싸는 냉기가 밤의 목덜미를 삐 감는다. 멈추지 않는 심장의 호, 새벽까지 이어지는 이 숨결이 끝없는 밤의 무게를 하나씩 내려놓게 한다. 멀리서 아직 잠들지 않은 별 하나가 여명의 빛을 비춘다. 꿈보다 깊은 새벽잠이 밀려든다. 영혼의 고요가 밀려온다. 이건 좀 긴 글이고요. 짧은 거 하나 또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너를 만나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기다렸다. 숨 가벼운 꽃그늘을 입고 여기서 이렇게 외로운 실바남 앞에 서서 아주 오래 아픔의 한낮을 질주해온 내 그림자 속에서 너의 귀환을 기다렸다. 너를 마주할 수 있음에 마침내 너를 만났다. 비로소 나를 찾았다. 이런 시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쭙습니다. 인생의 책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언제 읽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드리는 게 주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책이 좋은 책입니까? 잠깐 생각하시는 사이에 제가 자랑할 만한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 편지에도 좀 소개했던 건데 좀 들어보실래요?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책,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비싼 책입니다. 얼마 전에 이게 중국에 가서 그 샹그리라라고 해서 한 해발 3,500m 있는 되는 곳에 책방을 만들었는데 그 책방 하나가 그 동네를 살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책을 발견했어요. 제목이 히말라야의 무덤. 이 책을 보고 또 특히 저는 이제 명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티벳의 자연 치유 방법들이 여기에 망라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귀한 책이다 하고 이 책을 거금을 주고 사왔습니다. 이건 두꺼운 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일까요? 가장 좋은 책은 어떤 책인가? 좋은 사람이 추천해주는 책입니다. 아버지가 추천해주는 책, 어머니가 추천해주는 책,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책,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책. 그 사람이 추천해주는 책은 거의 예의 없이 좋은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이성이 책을 권하는데, 그거 안 읽고 갈 수 있나요? 그 책을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책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브릿지, 다리 삼아서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인생의 책이 있느냐? 오늘의 질문 주제입니다. 인생의 책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책은 한 사람이 10번, 20번, 100번, 그것이 인생의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그 시국교회 목사였는데 성경을 100번 읽은 목회자와 10번 읽은 목회자의 설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법화경을 10번 읽은 스님과 100번 읽은 스님은 본문이 다릅니다. 그냥 암기가 아니에요. 자기 영혼의 언어의 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던 그 언어가 자기 안에서 숙성이 돼서 튕겨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아. 주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같아. 그것이 어, 인생의 책입니다. 저는 인생의 책을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 덕분에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권해준 책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 인생의 책이 되는 것이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예요. 두 번째가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연, A Study of History, 상중하로 되어 있는 책인데 지금은 한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책인지 전혀 몰랐어요. 읽을 수가 너무 어려워. 근데 그때 회초리 가져가면서 독서 카드 쓰는 법을 배우고 밑줄 긋게 하고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죠. 근데 그것이 엉터리로 그어놨던 그 독서 카드가 저에게는 엄청난 자양분이 됐습니다. 책을 언제 읽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번쩍번쩍 하실 거예요. 언제 책을 읽으셨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체로 저희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똥통에서 읽었습니다. 똥통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 아버님이 시골교회 목사로 목회하시면서 7개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이사를 많이 다녔고 궁핍했고 그런데 저도 시골에서 시골로 이사를 다닐 때 시골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새 동네 갈 때 두려움이 요즘은 왕따라는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 해코지가 심합니다. 밖에서 오는 아이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제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폭력도 당하게 되고 그런데 어느 동네에 이사 갔을 때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얘기 이제 막 이 집에서 이제 한글을 깨우치고 이제 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그러던 시절인데 한정이 우산을 들고 미소로 제 손을 잡아줬어요. 형 따라오라. 그 형 따라가면서 야, 이 동네는 이 형만 따라다니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죠. 따라가고 풍당 빠졌어요. 뭐 이야기는 뭐 아마 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정말 이 고전적인 그런 실화이기도 많이 들은 말씀일 거예요. 똥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더기를 파서 오물을 타는 지푸라기로 살짝 뜯어서 제가 그리로 갈 것 같지 않으니까 제 손을 잡아서 퐁당 빠뜨리고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이미 이제 사발주문이 들어왔겠죠. 구경거리 났다. 그래서 2, 30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깔깔대고 웃는 소리에 정말 이 악마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똥이 범벅이 돼서 올라와서 제가 식어증에 걸렸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게 기가 막힌 거죠. 대인 기피증에 걸렸어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밖에 못 나가는 아이가 됐어요. 비 오는 날은 특히 못 나가죠. 그때 아버님의 책,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독서가였어요. 아버님이 모아놓은 어린이에게 읽을 만한 책, 그림책,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그때 그림을 그렸으면 뭐 화가가 됐을 뿐입니다. 그때 만일 제가 뭐 피아노를 쳤거나 음악을 했으면 음악가가 됐을 텐데. 근데 그때 저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시인도 되고 작가도
고도훈의 아침 편지도 쓰게 되고, 대통령의 연설문도 쓰게 되고, 기자 생활 이렇게 되죠. 책은 어디에서 읽는가? 절망의 상태. 다른 것은 도저히,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것도 아마 이제 오래된 아침 편지 가족들은 잘 아시는 일일 겁니다. 제가 71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유신 시절이죠. 헌법에 히읗자만 활자와해도 사형송을 내리던 그 엄중한 시절에 대학신문 편집국장이 됐습니다. 보들레리의 악의 꽃이라고 하는 시집이 나와서 보들레르 아시죠? 그 악의 꽃이라는 말이 그 시대를 형상화하는 것 같아서 그 악의 꽃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칼럼을 썼어요. 십계명이라는 칼럼이고 그게 기화가 돼서 긴급조치 구호로 제적이 됐습니다. 786명이 집단 제적을 당했죠.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어려운 시절을 한 10년을 보냈습니다. 강배신부터 3년 동안 거의 반병신이 돼서 뼈가 노골노골해져서 제대하게 됩니다. 제대했는데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자, 그러네.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는 광화문거리를 걸으면서 저희 애국심 이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울분이 이렇게 샘솟죠. 저시 할게 없어요. 포장마차도 해고 문방구 하다가 사기로. 그때 저는 남산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려고 간 것이 아니고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책을 빌려서 책이 익혀지지 않거든요. 자다가 또 자다가 깨다가 안 읽혀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정도 된 그 어느 날 책이 읽혀지기 시작. 단어가 보이기 시작. 빨리 들어가. 제 인생에서 만약 그 고난의 그 고통의 구간이 없었으면 아마 딴 거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책에 빠져들어갔던 그래서 독서카드 무진장에 만들어놨던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됐어요. 저를 잊게 한 거예요. 그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이제 근래에 제가 그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를 만났는데 이분도 저보다 연배는 조금 늦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남산도서관에서 사신 분이에요. 책을 그곳에서 읽었구나. 그래서 책은 어디에 읽는가? 도서관에서 읽죠. 책방에서 읽습니다. 언제 읽느냐? 고통의 구간을 넘길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읽는 것이 책입니다. 여기에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독서하는데 독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서법.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방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는 독서법은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식인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이라도 어렸을 때 이 독서법을 배워요. 이 독서법을 배우지 않고 책을 읽는 사람과 이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도끼를 날을 세워서 갈고서 도끼질을 하는 것하고 그냥 무딘 도끼로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세월이 길지 않습니다. 독서법을 배워야 됩니다. 독서법을 아는 사람이 독서법을 가진 사람이 자기 나름의 틀을 가진 사람이 내가 이 책을 읽었어 하고 아들아 딸아 이 책 한번 읽어봐. 친구에게 나 이 책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독서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속독입니다. 두 번째 정독이에요. 세 번째 다독입니다. 속독은 빨리 읽는 거. 우리가 이제 문화, 뭐 인문학적 소양 얘기할 때, 뭐 음악, 미술, 뭐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걸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2시간짜리는 꼬박 앉아 있어요. 음악회는 어때? 꼬박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뜰 수 없어요. 책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속도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 한 권 놓고 뭐 일일도 있죠. 어떤 사람은 평균 3시간 읽는 책을 30분 만에 독파해서 30분 만에 읽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3시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읽은 책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오늘도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책을 정독하는 거죠. 한꺼번에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읽히지 않는 부분은 건너뛰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250이라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틀. 방법을 봤죠. 2분, 2분, 5분씩. 19분 만에 책 한 권을 읽는 훈련. 그것이 지금 이 자리가 그 링컨 학교, 우리 청년들, 초등학교 4학년에서 대학생까지 그 독서법 가르치고, 스피치 가르치고, 글쓰기 가르치는 곳이에요. 250부터 가르칩니다. 19분 만에 어떤 책이든.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굵은 책도 19분 만에 읽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2분 동안은 읽지 않고 더 보는 거예요. 제가 저 퇴학할 때 몇 분 걸리지 않고 책을 샀어요. 읽지 않습니다. 책장 넘겨보는.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한 20년 했는데, 제 별명이 특종기자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명예로운 별명이죠. 근데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정치부 기자의 특종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대체로 문서에서 옵니다. 이만한 문서를 얻었어요. 근데 마감은 10분밖에 안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다닐 거예요? 넘기는 수밖에 없죠. 넘기죠. 그럼 이게 어떤 문서인지를 알게 되죠. 감을 잡죠. 다시 한번 2분을 넘기면 어떻게 돼? 몇 개 단어가 뜨여. 아, 내가 봐야 할 곳이 여기구나. 그럼 5분은 어떻게 해? 그것을 파고들. 다시 10분은 어떻게 해? 거기에서 깊은 핵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만한 문서를 놓고도 한 10분, 20분이면 기사를 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정도 못하거든. 근데 이 속도법을 익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대하는態度가 달라요. 그렇게 2번, 3번 반복을 하면 책이 가까워지고 이게 무슨 책인지를 알게 건너뛸 수 있게 돼.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돼. 그리고 행간을 읽을 수 있게 돼. 중독은 뭐냐? 그렇게 빨리 읽는데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 빨리 읽듯이. 이 얘기는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죠. 우리가 데이트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 이성, 또는 배우자가 될 사람 하고 대화할 때 메모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도 놓치지 않아. 어? 말이 바뀌고 있네. 속마음까지 읽은 토시 하나에서. 그것이 행간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죠. 기도하고 먹는 것처럼. 책을 읽을 때 준비하고 읽는 거죠. 그게 정독법입니다. 무슨 준비냐? 땀 식혀야. 땀 붓고 힘내서 책 읽을 수 없어요. 2시간, 3시간 축구 열심히 했는데 책 못 읽습니다. 자, 속에서 올라온 어떤 감정의 흐름 식혀야 돼요. 하나 있어. 너무 슬퍼. 책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걸으면서 산책을 합니다. 호흡을 길게 해서 5번 땀을 식히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도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하다못해 옷매무새를 담고 하지 않습니까? 책을 읽을 때도 준비하고 읽으라는 마음을 준비하고 그것이 명상입니다. 독서법의 정독을 하게 하는 것이 명상. 세 번째는 다독인데 다독은 한 사람이 10권, 100권, 1000권, 10,000권 읽는 것을 다독이라고 하죠. 지식인 사회, 우리나라에 그만한 이 다독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어느 분야에서, 특히 인문학 분야에서 좀 경지에 오른 분들은
한 3만 권에서 4만 권 읽는다 이런 얘기. 저는 근래에 천권 독서 국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0대 때, 늦어도 20대 때 천권을 읽게 하는 운동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우리 경기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모형을 처음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국화하게 되고, 음, 얼마 전에 그 전라남도 김대중 교육감도 만나서 한 모형을 만들고, 어제는 어느 국립대학교 총장 만나서 이 대화를 같이 하자. 청년들의 책을 읽게 하자. 독하게 하자. 워낙 책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책을 읽으면 그것 자체가 경쟁돼요. 어제 그 총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자연과학 쪽에 국대 출신 총장이신데 지금 학과에서 그 학사를 자격을 얻으려면 예를 들어서 80학점을 따야 돼요.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80학점 밖에 나와서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는 학과를 돈을 주고 배우고 있다. 그렇구나. 근데 바꾸지 못해요. 왜 그래요? 지금의 제도가 그렇습니다. 이게 저의 희망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적어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한 1000권의 책을 속독, 다독, 정독 이 방법을 가지고 읽으면 아, 지금 이제 AI 아까 잠깐 드리지 않습니까? 챗GPT로 이 세상을 지금 휘젓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간의 온기, 인간의 판단, 정신, 영혼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하고 읽어야 책도 그런데 진정한 다독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한 권의 책을 10번, 100번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책입니다. 저는 인생의 책을 어,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돌아가신 김대중 평민당 총재 때 제가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하면서 그분을 이제 마크한다고 그러죠. 동교동 출입 그 취재 반장이 되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한 3년 정도를 동교동에서 아침마다 식사를 했어요. 중앙일보가 그때는 석간이었습니다.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이제 경쟁이죠. 아침마다 새벽 6시에 동교동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문 열어주면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식사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언론사에서 뭐 야마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키워드를 잡아서 본사에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취재를 하는 거죠. 여담이면다면 그때 이제 같이 김대중 총재와 밥을 아침마다 같이 먹었던 분이 이낙연 총리예요. 저하고 지금 7년 중앙일보 기자였고 저는 중앙일보 기자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김대중 총재께서 기자들 여러 있는 데서 인생의 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생의 책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인생의 책이라는 말을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번쩍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의 책이 뭐냐? 당신이 말씀하셨어요. 아놀드 토인베의 역사연.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가지고 고대 문명, 고대 위인들의 삶, 이것을 분석해 놓은 책이죠. 그게 당신의 인생의 책이래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회초리 맞으라면서 무슨 책인지 전혀 모르고 엉터리로 밑을 했던 책이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온 한국 역사, 아놀드 토인베의 역사연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엉터리를 그었어요. 근데 제 운명을 바꾸었던 대학신문 편집국장 하면서 설명을 쓸 때 제가 만들었던 그 독서 카드에서 영감을 얻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뿌리 풀나무 기자가 돼서 그것도 긴 글을 써야 되죠. 그리고 취재해서 제가 만든 독서 카드를 보면 거기서 또 영감을 줘.
중앙일보에 또 정치부 기자 할 때 정치 전문 기자가 됐어요. 한 달에 100장, 200장 이런 것들을 주로 쓰게 되죠. 그것도 역시 제가 만들었던 독서 카드에서 영감을 줍니다. 근데 그건 대체로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다 과거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노르트 든베의 역사 연구는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 그냥 많은 사례가 성경에서 나온 구약 성경에 이런 곳에서. 근데 저는 어쨌든 목사의 아들이었고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보다 좀 쉽게 읽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 책을 읽으면 성경 읽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훨씬 이게 폭이 넓어집니다. 그냥 내로 하다 보니 좁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만 해석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상황까지 같이 보면서 이제 판단하게 되니까 생각하게 되니까 더 넓게 익혀집니다. 그래서 그 책을 놓고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긴 대화. 뭐 오늘 이제 다수입니다만 총처럼 하는 그분의 눈동자 젊은 기자가 대단한 이런 소리. 한 노련한 정치인과 젊은 기자가 한 권의 책을 놓고 대화를 합니다. 이거 정말 재미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그러다가 인생의 책을 저에게 소개했던 그분이 청와대 주인이 되고 청와대 주인이 되신 분이 저를 불러서 대통령 연설문을 쓰게 해요. 그리고 도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임사 경험을 하죠.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인생관이 바뀌고 새소리 바람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새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시도 쓰고 글도 쓰고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고돈의 아침 편지예요. 그래서 제 몸이 살기 위해서 어, 의미 있는 공간, 좀 쉼터 같은 무슨 부자들, 귀족들이 호상 부리는 그런 쉔브룬 궁전 같은 곳이 아니고 쉔브룬이 독일어로 아름다운 샘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샘, 기프상스 옹달샘 만들어서 여러분들 뵙게 됐죠. 그리고 그런 명에서 는 마음 아픈 사람,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사람. 선생님, 제가 오늘 극단의 선택을 하려다가 아침 편지를 보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다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파킨슨 병에 걸리신 분이 오셨어요.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가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15년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5년 동안에는 밖에 못 나갔다. 사람들이 눈치가 너무 무서워. 이러잖아요. 걸을 것도 그렇고, 말들이. 근데 용기를 냈어요. 걸을 수 있겠습니다. 오십시오.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같이 걸었어요. 이분이 마지막 날 30km를 걸었는데 4만 5천 보. 그거 다 걸으셨어요. 무슨 현타. 눈물 쏟으면서 땀 쏟으면서. 근데 그걸 다 걸으니까 동작이 바뀌는 거예요. 동작이. 이 몸에서 또 바뀌어. 이야, 놀라운 일이구나. 근데 이분이 저 마이크를 잠깐 잡고 싶습니다. 그래 마이크를 넘겼어. 이동하는 구간에 버스 속에서 파킨슨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파킨슨 병에 걸리는가? 왜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세요? 아마 덜 아시겠죠. 도파민 부족에서 온다. 도파민. 도파민이 뭐죠? 행복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치매가 온다고 그러죠. 도파민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옥시토신, 도파민 다 비슷한 것들이에요. 어머니, 우리 여성들이 출산할 때 쏟아져 나오는 것이 도파민하고 옥시토신.
고통의 구간인데 뭔가 희망적인 뉴스, 기쁨의 뉴스가 기다리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감동받았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이게 나오는 것이 도파민입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코로나 3년 그리고 인생을 걸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려운 구간을 나를 견디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책이었어요. 책은 도파민의 보고입니다. 책은 세로토닌의 보고입니다. 링컨이 아주 엄청난 어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 사람, 두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 지배한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이제 상당한 독도가 있으실 것이고, 나름대로의 책 읽는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냥 읽지 마시고, 권하십시오. 읽어라 하더라. 요즘에 회초리를 드는 때는 아니지만, 마음의 회초리를 좀 드십시오. 좀 부담을 주도록.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회초리가 반타작 났다. 저희 형은 반항을 했어요. 끝내 반항을 했어요. 저는 이제 순종한 편이었는데, 저도 물론 반항했지만, 그러나 이제 아버지 회초리가 반타작 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타작 날 각오하시고 책을 읽도록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결론 삼아서 좀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또 됐기 때문에 결론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어서 뭐 하느냐? 인 거죠, 책. 취미로 읽을 수도 있죠. 뭐, 도파민의 보고이니까 그걸로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 독서는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의 책이 두 권, 세 권 있을수록 이 단계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법을 배우는 거죠. 어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던 대학에 가서 글쓰기법을 좀 특강을 하고 왔어요. 그럼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이제 이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누구든 글쓰기 이런 가칭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책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도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을 살아간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제 앞에 우리 김윤경님 보이네요. 김윤경 아버님이 김창준님이셨나요? 이분이 자서전 쓰셨어요. 따님들이 도와줬어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왜? 자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책도 비슷해요. 운동 하나면 됩니다. 마음을 먹는 순간이 글쓰기의 시작인데. 그런데 그 글쓰기에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아주 쉽지만 사실은 어려워요. 삶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글쓰기도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독서법보다도 훨씬 고난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글쓰기 다음은 뭐냐? 말하기입니다. 책은요, 간접 경험의 통로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책은 앉아서 우주를 날아가는 곳이다. 우주를 여행하는 곳이다. 아까 시도 뭐 내면의 여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경험을 가지고 내 안에서 버물려서 내 언어로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피치라고 해요. 연설이라고 합니다. 이 말하기는 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게 톤앤 매너. 국민들이 슬퍼할 때, 기뻐할 때, 기분이 막 상했을 때, 들떠 있을 때, 그때 나오는 톤과 매너가 맞아야 돼. 이게 맞지 않으면 리더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서는 독서로만 머물지 않고 글쓰기 과정을 거쳐서 말하기로 돼서 이게 됐을 때 우리가 흔히 리더십이다. 리더십 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리더십은 정치의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죠. 똑같은 상품을 놓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톤 매너, 어떤 비헤이비,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속독, 정독, 다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책을 만드시고 이걸 가지고 표현하는 글쓰기를 통하고 또 이 글쓰기를 거쳐서 말하기를 이것이 이제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독서는 의미 있는 지식인의 무기, 아버지, 어머니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경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도원 작가님, 인생의 책 특강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질문 해주셔도 좋고요. 되게 오랜만에 고도원 작가님하고 이렇게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고도원님한테 꼭 인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인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번 산티아고 순례길 도중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고요. 우리나라에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고요. 획을 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권독서 국민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마침 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발화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뭐 아시겠지만 그 한강 작가도 아버님이 한승원 작가이시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읽은 것이 내 안에서 숙성이 돼서 역사의 흔적, 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만 소위 그 역사의 트라우마, 상처 투성이죠, 아픔이죠. 도저히 아, 잊기가 어려워, 아파서 그 한 장의 문장을 쓰기 위해서 반나절 울고 썼다는 거잖아요. 그 눈물 덩어리 같은 그 역사의 트라우마를 깊이 들어갔어. 정면으로. 우리 명상도 그렇습니다. 깊은 곳에 고통에 피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마지막까지, 밑바닥까지. 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불면의 밤이라든가 이런 것도 쓴 것도 다 깊이 들어간 거죠. 거기서 얻어지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고통의 그 역사의 트라우마가 한편으로 뭐 넋이라도 위로도 받고 또 치유도 받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요.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경사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앞으로 증권 독서 국민운동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했어요. 한 사람 한 책 쓰기 운동까지를 이제 결합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자리가 나중에는 정말 제2, 제3, 제4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종훈님 여전히 젊으시네요. 뜻으로 항공자 재도전 해봐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아이고, 흰머리도 많아지고요,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접하면서 책이 자연스럽게 멀어져 버렸는데,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책방에 놀러 가세요. 책 있는 곳에 가서 머무십시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차를 마셔도 그쪽에서 하십시오. 스쳐 지나가다 보면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주워온다 생각하시고, 사냥한다 생각하시고, 오십시오. 사오십시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교보문고나 이런 곳에 가면 30권, 50권 이렇게 집히는 데서 사옵니다. 그럼 그중에 한 80%는 건지고 20%는 아이고 그렇고 그렇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책 제목, 그다음에 서문을 혹시 읽어보고 출판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당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서 사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힘 있는 소리와 절도가 느껴져서 기쁩니다. 영란님이시군요. 고맙습니다. 유튜브로 몇 개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강의에 쏙 빠지게 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아침 팬을 읽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힘을 많이 얻고 있어요. 요즘에 아침 팬지가 예전에 이제 이메일 베이스였기 때문에 이메일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줄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읽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매일 쓰기 쉽지 않습니다. 네, 김철호입니다. 한 사람 한 책 쓰기 응원합니다. 그리고 추천해 봅니다. 예, 도전해 보십시오. 네. 박태일님, 이렇게 된 영광입니다. 책 읽기 천권 읽기 국민운동이 N바이러스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교육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있는지요? 제가 어제 국립대학교 총장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제 덕감이죠. 저보다 이제 한 13년 아래에서 제가 형이라고, 형님을 교육부 장관 나중에 교육부 장관 돼서 지금 입시제도 지금처럼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천 권을 읽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천 권을 읽었으면 그 아이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 당신의 학교 입학하게 해야 그러면 큰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죽은 교육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이 독서와 물론 이제 그 방법론이 있어요. 저희가 국민운동을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김을로 교수라고 우리나라의 독서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군을 다니면서 독서 운동 하시는 분이 있고 정대천 교장이라고 여수에서 대안학교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속독법 이런 것을 그 매뉴얼로 만들고 이것을 이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냥 엉터리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남게 돼요. 그 근거에 남는 그 근거에 입각해서 어느 권수로의 책을 읽으면 대학 입학이 가능하죠. 대학 졸업생들은 그 총장도 그러시더라고요.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리고 나중엔 창업자금도 주게. 그래서 이 입시와 이 교육제도와 이 독서가 잘 맞물려야 된다. 그러려면 어느 대학이라도 시범적으로 그런 모형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읽을 책을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아야 됩니다. 나한테 책을 좀 추천해 주세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누구냐? 좋은 책 추천해 주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많은 사람이 문의해요. 그러면 당신의 관심은 뭐냐? 네 꿈은 뭐냐? 전공은 뭐냐? 듣고 거기에 맞는 책을 보내주는 주변에 좋은 멘토를 가지시길 바라고요. 요즘 읽으신 책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요즘 읽는 책, 지금 여러 권이 있어요. 요즘에 읽는 책 중에 승유상 건축가가 쓴 건축 묵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썼는데 이분이 단순한 우리나라 건축가 중에서 아마 1%에 드시는 분일 거예요. 이분이 엄청난 글쟁이야. 집 짓기와 글 짓기가 같대. 그리고 이분은 원래 신학을 하려고 하다가 건축가에 갔고 저는 건축가를 가려다 신학을 한 사람인데 길목은 좀 다른데 만났어요. 건축도 이제 하나의 그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뜻이죠. 건축 관련된 책을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말 한마디마다 주옥 같은 말들이 마구 쏟아져서 제가 다루기는 그릇이 커야 될 것 같아요. 전영현님 천안에 고맙습니다. JM 동원이시군요. 저는 행복편지를 매일 써서 세상에 끌린 블로그와 유튜브에 나온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일 하시네요. 양인석 매일 아침 편지 감사합니다. 김선조 감사합니다. 인생의 책 만들기와 글쓰기에 도전하는 기로 삼아보겠습니다. 삼성 SM F721N이네요. 아침 편지 잘 읽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저 유튜브도 이것도 나중에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만 유튜브 구도원 TV도 좀 많이 보시고 네.
정권도서 국민은행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창현님, 미경님, 루미 유시네요. 아침에 매일 너무 잘 읽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책을 소개받고 또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잘 읽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본 아침 편지는 매일 많은 주변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책들을 다 읽으시고 주옥 같은 내용들을 발췌하시는지 매일 너무 대단하고 궁금합니다. 자, 아까 그 AI 챗 GPT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될 만한 일들이 또 하나 벌어질 겁니다. 뭐냐면, 그래도 잠깐 언급했는데, 고돈의 아침 편지는 24년 전에 이메일이라고 하는 메일 위에 찰떡 위에 올라탄 거거든요. 여기 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에 어떤 메일이 깔리고 있어요? 중간에 유튜브가 있어도 그 유튜브는 제가 거기 올라타질 않았고 뒤늦게 공부 삼아서 하나의 현상을 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마다 그러죠. 근데 그가 강력한 메일이 하나 깔리고 있습니다. 그게 AI 생성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챗GPT. 어마어마한 시대에 와 있어요. 근데 이런 그 AI나 테크놀로지 이런 기술, 이 첨단의 기술 그런 세미나 자리, 포럼 자리에 가끔 제가 불려가는 이유가 AI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인간의 정신입니다. 온기, 연민, 사랑, 명상, 음식, 운동 이거 다 AI가 못해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윤리 문제가 있어요.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이 AI가 가면 이건 뭐 괴물이 되는 거죠. 사람은 일을 잡아먹을지도 몰라. 이게 여기 윤리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리, 그 AI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그분이 또 IT 전문 회사를 갖고 계세요. 이분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주목했어요. 20몇 년에 엄청난 콘텐츠. 이것을 AI에 입히면 오늘 이렇게 대면을 하잖아요. 제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노출되지 않은 어떻게 다 만나요? 그런데 AI는 수억 명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 맞게 러닝이 되니까. 그래서 머지않아서 그 AI 챗봇이죠. AI 챗봇. 고도원의 아침 편지 AI 챗봇. 고도원의 글쓰기 AI 챗봇. 고도원의 말하기 AI 챗봇. 고도원의 운동, 뭐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아침 편지 시즌 2가 아니 2일지 모르지 3가 시작될 겁니다. 기대해 보시고요. 그래서 AI 그 챗 GPT를 갖고 이제 놀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아침 편지에서 소개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세계 최초의 윤리 인증을 받는 1호 이곳에 와서 한번 놀아보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암이가 되고 여기에서 어떤 사업 아이템도 생각하시고 하나의 그룹핑이 돼서 느슨한 마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AI가 펼쳐가는 이 괴물이 만들어가는 이 곳에 마음의 비탈미 역할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든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양희석입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떻게 또 양진섭님 또 거기에서, 네네. 예. 네, 오늘 특강이 있다 그래가지고 접속했습니다. 강의 네. 너무 좋은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 링컨 학교 아이들한테는 독서법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성인들한테 이런 독서법 같은 이런 강좌 같은 거를 열 생각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독서를 중심으로 해서 링컨 학교를 지금 14년 했는데 2만 5천 명이 거쳐갔어요. 6박 7일 코스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는 아니지만 회장도 되고 내성적인 아이가 외향적인 아이가 리더십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양지선 씨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 비롯해서 성인들에게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성인 대상 안 합니까? 그것의 지금 첫 그 출발점이 청건도서 국민운동 한 사람의 한 짝씩입니다.
비영리, 비종교, 비정치, 완전히 아침편이 문화재단을 이끌었던 지난 2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 독서 쪽에 그래서 링컨 학교에서 한 15년에 했던 것을 성인화해서 어, 준비한 겁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양예선이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엄마들과 함께 아이들과 독서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엄마이기도 한데요. 고노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독서 문화를 이제, 널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나이가 불구하고 너무 어떻게 집중되니까 보면은 저 여전히 책을 의 자꾸 평균 잊어버리고 독서량이 위축되고 여전히 늘지 않고 한 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도 있는 게 현실인데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열심히 다양한 책을 읽지만 시험이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앞닥 닥치면은 이제 그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독서에 함몰되는 그런 경우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어,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고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고도님께서 밑줄 긋기부터 시작해서 링컨 학교 등등으로 여러 가지 독서 문화를 펼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는데, 고도님 스스로, 고도님과 문화재단의 그런 독서 문화 조성의 성과를 자평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내려보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외형은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이 지식 분야, 이 부분은 큰일 났습니다. 그 지식의 어떤 그 수치로 보는 그 지수가 독서량이거든요. 미국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평균 1년에 6.6권을 읽습니다. 일본이 6.1권을 읽어요. 한국은 몇 권 읽어요? 한 권 안 돼요. 0.6권. 문맹 수준이에요. 이 정도 독서량으로는 우리가 뭐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뭐, K-팝에서 떴죠. 대중문화 이런 거 떴죠. 핵심의 지식, 어, 영적 파워, 이런 부분에서는 밀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리가 정말 귀해 보이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전사가 돼 주셔야 돼요. 평가는 제가 스스로 하기는 어렵고, 정말 아둥바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코로나를 견디면서, 하는 건 몰라도, 저도 이제 7학년 3반이 됐잖아요. 뭐, 여전히 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이제, 어, 그래서 인생 후반에 정말 몰입할 수 있는 게 뭐냐? 구도내 아침 밴드에서 명상센터 만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몰입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에 책이다. 아침 편지도 책으로 시작해.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겨우셨.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하고 있고. 이걸 운동으로 하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는 훗날 많은 분들이 해주실 것이고, 저는 열심히 뭐 길내는 몽당연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아, 네. 아침 편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루도 안 바꿔 읽고 있는데, 네. 이제 목회를 은퇴를 했습니다. 목사님이시군요. 네네네. 은퇴를 하고, 지금 너무나 이제 그 미디어가 너무나 이제 범람하는데,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많은 그 지성인들의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에 대단히 고맙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면 누나와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지금 김세빈 님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이랑 그다음에 출근 전에 아침 편지 꼭 읽고 시작하신대요. 대학생이 읽기 좋은 읽었으면 하는 책 추천을 써주셨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고더님? 대학생이 읽기 좋은 읽었으면 하는 책. 아니, 대학생이 다 같이 거 아니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인문학적인 거예요. 인문학적인 그 소양은 뭐냐? 고전이에요, 고전. 셰익스피어, 보들레르, 버지니아 움프, 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고전이에요, 고전. 이 10대, 20대 때 고전을 읽지 않으면 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내가 15살에 예를 들면 전쟁과 평화를 읽었다 그러면 60살에 읽으면 15살에 읽었던 것이 다시 재생이 돼요. 그때 하나도 몰랐는데. 아, 내가 이만큼 컸구나. 대학 때 이 고전을 읽어놓지 않으면 요즘 뭐 베스트셀러 많고 그러죠. 그런 거보다 이 젊은 시절에는 고전을 읽어야 돼요. 최고의 고전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이건 종교적인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을 하는 사람, 역사를 하는 사람, 철학을 하는 사람. 최고의 고전이 바이블입니다. 거기는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음탕한 문구도 있고 전문 용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고 섹스피어, 니체, 해밍웨이 이런 이 세계적인 대문호의 글을 젊은 시절에 읽어놔요. 나이가 드니 집중력이 떨어지신대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자꾸 잊어버리신대요. 나이 들어서 달라져야 할 독서법이 있을까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자꾸 잊어버리시면 돼.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돼. 오락으로 읽으시면 돼. 편안하게.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 책 읽다가 주무셔도 되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책을 읽을 때는 이게 하나의 그냥 샤워하는 것처럼 등목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우리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 이제 무슨 뭐 영양분 먹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젊은 시절의 독서는 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지만 나이 들어서 독서는 쉬엄쉬엄 편안하게 커피 마셔가면서 산책해가면서 즐기시면서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박대라님 안양시에 계시네. 윤리와 인생이 가득한 책보 너무 기대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또 다른 빛과 소금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한번 기대해보시고 함께 놀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을 계기로 독서에 더 시간을 할애해볼게요. 오늘 강의 참석해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박대라님, 이수양님. 저도 40대부터 아침 편지 읽었는데 올해 60이 되었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늙어갑시다. 60이면 뭐 좋은 나이입니다. 네. 우희정님, 부끄럽지만 아침 편지 읽다가 좋다고 생각한 내용은 그 책을 완독하려고 합니다. 책에는 마음의 양식 창고가 아침 편지입니다. 네. 장트수님, 주명수님, 기분한 농가에서 스테이 방문했다가 방에서 고도님의 작가 덮친 책을 잘 읽었고 제 생활에서 잠깐 멈춤 의식하면서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멈춤의 하나의 이 수단이 이 독서죠. 전 강제 멈춤을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잠깐 멈춤 명상 시작하고 하는 것이죠. 김관복님, 전권독서 국민운동 성공 기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희정님, 아까 읽었군요. 그 앞에 분을 내가 못 읽은 게 있던데, 저 위에. 좀 위로 올라가 보시죠. 김윤겸, 보도님 영상으로 남아 뵙고 좋은 에너지 받을 줄 행복합니다. 아이고. 디지털 책보다 아날로그 책이 좋은가요? 그러면요, 아날로그 책을 읽으셔야 죠 요즘에는 이제, 소리로 듣는 책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괜찮지만, 아날로그 책이어야만 밑줄을 그을 수 있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펴면 자기가 밑줄 그은 곳에서 말을 걸어와. 아무리 머리가 좋은 것도 읽고는 쭉 날아갑니다. 그런데 책에 밑줄 그은 것은 남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해야 됩니다. 20년 전에 무역협회 화요 포럼에서 배웠었다고 하시네요.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걸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전하시게 젊어 보이신다고 댓글을 채팅창을 남겨주셨고요. 정태선 님이 자기계발서는 잘 읽는데, 뭔가 나를 달리게만 하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이런 것도 독서라고 할 수 있나요? 자기계발서만 계시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굳이 뭐 자기계발서 열심히 읽으실 필요 없죠. 오히려 그 시간에 소설, 시집, 자기 정서를 좀 다루는 그런 책들 읽는 게 좋고요. 자기계발서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인생책 이제 특강을 고도원 작가님 특강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인생책 목록집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도 지금 올라가 있고 아마 내일 또 아침 편지로도 소개가 될 텐데 여러분의 인생책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추천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구절이 내게 좀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책을 좀 추천해 주세요. 지금 이제 대학생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어떤 거 추천해 주세요. 이런 말씀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 책이 인생책이 된 그 계기가 누군가에게 지금 필요한 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에서 위로를 받으셨다면 누군가도 그 책에서 아마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책을 추천해 주시고 그 추천해 주신 분들께 또 저희 옹달샘 다녀가실 수 있는 할인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민이신 분들은 경기도에서 지금 지원을 저희가 받았어요. 경기도민이신 분들은 쿠폰을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 소정의 쿠폰을 보내드릴 거니까 박수 치시네요. 왜 성인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안 해요?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이번 달에 심리치유 북적북적 스테이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오시면 진단해가지고 내 마음 상태도 확인하고 책도 보고 작가와의 만남도 하거든요. 여러분 저희 옹달샘에 합의책방 오픈했어요. 이게 또 저희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 타셔가지고 그 다음날 저희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다 네이버로 찾아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한강 작가님 책을 찾으시더라고요. 올 때마다 솔드아웃이 되는데 오셔가지고 또 고도원님이 쓰신 아침 편지의 마음 처방전도 받아가시고 뭐 앞에 그 산책도 하시고 하시면 참 좋겠고요. 서울하고 경기에서 진짜 1시간 반밖에 안 걸리거든요. 오셔서 책도 읽으시고 차도 드시고 하시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책을 같이 많이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는 중에 저희가 평생 독서 운동 1인 1책 하루에 읽기, 1인 1책 쓰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말씀 덧붙이면, 감사하게도 이제 첫 모형을 경기도하고 시작을 할 것이고요. 학교 단위에서는 전라남도 학교하고 시작을 하고요. 그럴 텐데, 저는 이것을 하나의 생태계, 문화권을 만드는 것, 독서국가, 독서인, 독서 멘토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쿠폰 얘기를 했는데 일종의 포인트제, 요새 X2E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놀았는데 돈이 생기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거대해지면 여기에 광고가 달라붙고 하면서 이것이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독서로 거대한 어떤 공동체가 생기면 그거 자체로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가 나오는 것. 그 산업 과정에 모델이 필요해서 포인트, 뭐 쿠폰도 줄 수 있고 책 살 수 있게도 하고 경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화되고 이렇게 될 텐데 거기에 이런 지금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곳에 참여한 분들 우리 리스트를 잘 갖고 있다가 이런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자꾸 주게 되고 아까 스테이 뭐 적게 온다고 하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또 그런 이제 혜택을 주고 축적이 되면 단순히 어떤 무슨 쿠폰 차원이 아니라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희 고도원 이사장님하고 경기도에 한번 가서 또 특강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대중교통으로 오시기 좋은 공간 좀 찾고 있는데 많이 와주세요. 저희 또 좋은 기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또 줌으로도 여러분 고도원님하고 뵙고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 다채롭게 또 준비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